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는 전체 채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초리대 끝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합사 한 0.6호 정도 가지고 약 3cm 정도의 초리대를 묶을 수 있는 에, 연결 부분을 만들고 그 뒤쪽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줌 조정을 할 수 있는 더블 라인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듯이 이렇게 편물 매듭을 해서 더블 라인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된 이렇게 수중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중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심플하게 수중사에 펜물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펜물 매듭된 합사 0.35 상 덧줄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중사하고 이렇게 천상사하고 바로 직결합니다. 이렇게 직결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천상사는 이렇게 흔히 수중으로 들어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간혹 이제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물속으로 잠길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이런 매듭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그냥 뭐 큼직큼직하게 해도 되느냐? 저 생각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은어낚시를 하시다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중사에 뭐 한마디로 뭐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비를 만들 때는 대체적으로 채비의 장력과 텐션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비는 애써 매우 예민하고 인장이 잘 안 되는 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매듭이나 이런 부분에 노스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유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움직인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전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채비는 전체적으로 다 잘 구성을 했는데 매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클리어런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에, 낚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지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고기 잡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도 본인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클리어런스 좀 있고 뭐 움직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잡힐 고기가 안 잡히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물속 상황을 이렇게 전달받는 데 있어서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중사하고 이 천상사를 연결한 중간 부분에 보통은 약 한 50에서 40에서 50 정도 전후에 이 연결사 상덧줄이라고 하죠. 상덧줄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중사를 통상 한 5m 전후 정도를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길 조법을 위주로 한 제로 텐션 조법을 가장 즐겨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낚싯대를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눕혀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수중사가 짧아버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천상사와 연결한 부분이 수중으로 잠겨버린다거나 또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바로 눈표들이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장착이 되니까 그 위치까지 생각한다면 약 1m 정도의 공간을 거의 먹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m 정도의 수중사를 끊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면에 잠기는 건 4에서 4.5m 정도밖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김이 적다 보면 낚싯대를 눕혀서 어느 정도 은어가 유용할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중사를 좀 길게 쓰고 대신에 상 덧줄은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채비 이 상부 채비들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부 채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사용하는 그 천상사는 지금 썬라인의 프로로카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썬라인의 후루로카본이 굉장히 라일론만큼이나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바리바스라든지 이쪽의 제품보다도 제가 사용해본 경험상으로는 훨씬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하면서 이게 되게 약간의 인장이 있으면서도 이게 또 실제 필드에서는 되게 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썬라인의 이 천상사를 가장 즐겨 쓰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0.6호 천상사입니다. 요즘에는 천상사도 가늘게 쓰는 게 추세예요. 0.6호도 사실 가는 편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0.35 이하까지의 천상사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천상사들이 크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PE 제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PE 제품들이 있죠. PE 제품들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저도 PE 제품들을 후루룩하고는 수중사를 사용할 때는 PE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PE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폴리에스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상대적으로 나중에 제가 단봉 채비 만들 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지금 현재 이 폴리에스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빳빳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플루로카본에 비해서 굉장히 이 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봉 채비를 사용할 때 제가 이런 천상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통상 천상사 제품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도 천상사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해가면서 이제 필드를 에서 이제 어떤 게 제일 적합한지 계속해서 저도 매년 이렇게 채비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가장 현재 조법에 맞는 채비들을 조금 개선을 하는데 지금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일단 이런 그 복합 그 메탈 라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텅스텐과 스테인레스의 합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이 메탈 라인을 사용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후루룩카본 천상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중사 하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바로 묶어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수중사 끝부분에 이렇게 편물 매듭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팔자 매듭을 이용한 수중사 하 덧줄을 한 25에서 오모리를 채울 때는 한 30까지 조금 길게 사용을 합니다. 이 하덧줄 국내에서는 이 은어를 이 코골이에 거는 걸 기준으로 은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위쪽 윗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비는 기본적으로는 초리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상사, 그 다음에 수중사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목줄의 형태가 있는데 그 천상사와 수중사 그리고 목줄을 이어주는 상덧줄과 하덧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덧줄과 하덧줄이 하는 역할, 상덧줄은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덧줄의 거의 역할은 은어가 이렇게 매달려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타모로 받게 됩니다. 그럼 타모의 그 사이즈가 36이나 39 정도 되기 때문에 은어가 날라와서 만약에 이 타모의 체라고 하면 타모의 체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중사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수중사가 계속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수중사는 인장은 거의 적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합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합사 가닥 중 한두 가닥 정도가 스크래치를 입거나 그러면은 쉽게 다른 가닥들도
금방 터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타모에 이 스크래치 나는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하 덧줄이 방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중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중사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줄을 덧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줄을 쇼크 리더로 이야기하기에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중사를 물론 이제 쇼크 리더 우리가 룰악시 할 때 쇼크 리더도 이제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수중사의 근본적인 결함, 굉장히 가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크래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덧줄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덧줄도 이 썬라인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썬라인의 제품에 후루룩 카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용 제품이죠. 보면은 이 목줄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후루룩카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줄용으로 사용하는 후루룩카본의 물성이 살짝 달라요. 목줄용으로 사용하는 후루룩카본이 약간 조금 더 쫀득쫀득하다라고 할까요? 약간 물성이 살짝 더 약간 텐션이 조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덧줄용으로 사용하는 목줄은 확실히 돌이나 이런데 스크래치라든지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이 수중사하고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수중사의 덧줄이기 때문에 수중사하고 너무 물론 서로가 너무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긴 하지만 너무 이질감 있게 이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또 전체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후루룩카본들이 있지만 일단 여러 후루룩카본들을 다 이렇게 접목을 해서 보면서 느껴본 점이지만 이 하덧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용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길게 잡을 때는 약 30 정도 30 조금 넘게 잡을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오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봉돌을 사용해야 되게 되면은 통상 봉돌은 한 가깝게 물 땐 코 앞에 바로 물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약 20에서 30 그리고 좀 길게 50 이상 물릴 때도 있기 때문에 약 30 정도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거의 봉돌을 물리지 않고 이 수중사의 자체적인 무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형을 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어가 이렇게 유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각도 그리고 여기서 만약 텐션을 살짝만 죽여주면은 낚싯줄이 이렇게 뒤로 살짝 처지면서 은어가 꼬리짓을 더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은어가 꼬리짓을 빨리 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은어의 체력이 금방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은어가 적정 수심에서 계속해서 유영을 하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꼬리짓을 조금 했다가 다시 이렇게 턴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어떤 특정 1평방미터 정도의 존에서 계속해서 이건 내 자리다 라고 하는 액션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쭉 그냥 계속 지나가 버린다든지 계속 이 물살을 이기려고 계속 꼬리짓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야은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정말 공격성이 있는 야은어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줄을 계속 어느 정도의 은어가 지치지 않을 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어를 계속 일정 수심층에 유형을 시키는 거죠. 계속 제자리에서 유형을 시키다가 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은어는 지쳐 있으면 누워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 텐션, 그게 이제 제로 텐션의 가장 중요한 조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 텐션 이렇게 오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봉돌을 사용하지 않고 제로 텐션을 구사할 때는 필수적으로 솔리드 톱을 사용을 합니다. 솔리드 톱으로 최소한의 이 은어에 가해지고 있는 저항, 이 줄의 저항이 최대한 없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로 텐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텐션을 줄여주면 이 물살에 의해서 낚싯줄이 조금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은어는 그러면은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꼬리짓을 조금 격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은어는 금방 지쳐버려요.
저의 이렇게 조행 영상들을 보시면 이렇게 뭐 배를 맞았거나 머리를 맞았던 은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저는 방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 팔팔한 은어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낚시터들이 대부분 굉장히 경류의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경류에서 낚시를 하는데 보통 그런 경류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오모리 같은 것들을 막 큰 걸 써가지고 무조건 바닥에 이렇게 안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오모리 조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모리를 채워가지고 바닥에 강제로 이렇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오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중사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모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중사의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적정한 텐션을 계속 유지해줘야지 은어는 정확한 유형층에서 유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을 계속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어가 지친 은어를 끌통에 넣어가지고 두면은 은어가 다시 어느 정도 체력이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통에서 자기 혼자 그렇게 재생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낚시를 할 때도 얘가 낮인데 누워서 잘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이 활동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낚싯줄에 채워져 있어도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포인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은어를 장시간 지치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은어는 한 마리 걸리면 한 마리 체인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 낯선 포인트에 들어섰을 때는 은어 한 마리의 은어가 상당히 오랜 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은어의 운영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중사 이 예, 메타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타비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약 14가 넘습니다. 14가 넘고 텅스텐의 비중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순수 메탈 라인인 경우에도 텅스텐 비중하고 스테인레스의 비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의 비중이 좀 큰 거는 후반부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테인레스의 비중이 큰 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이 텅스텐보다는 스테인레스의 비중이 많아서 비중이 약 7에서 9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라인들이고요. 보통 이런 메타비트 같은 라인들은 이 메타비트 같은 라인은 스테인레스의 비중보다는 텅스텐의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다. 텅스텐의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보통 비중이 뭐 정말 텅스텐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은 1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텅스텐의 비중을 조금 늘린 경우에는 약 비중이 14 정도로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고비중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고비중 와이어인데 일단은 텅스텐 비중이 너무 크면은 일단 라인이 너무 빳빳해요. 그래서 약간 스테인레스 와이어를 이제 섞어서 조금 부드러움을 조금 주는 거거든요. 거의 뭐 임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0.045 라인인데 뭐 솔직히 이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가는 라인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고 그리고 후크웨츠의 라인들이 생각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썬라인의 수중사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이렇게 와이어 제품 같은 경우에 썬라인의 그 스테인레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하이텐션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후반부에 좀 사용을 하고요. 초반이나 그 다음에 제가 흔히 많이 하는 제로 텐션 조법에서는 이 후크웨치의 메타 비트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복합 메탈 라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P 라인 사이에 이렇게 스테인레스나 혹은 텅스텐 라인을 좀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메탈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합사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제가 요즘에는 가장 고비중 이 라인을 가장 이 섬세한 조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면 저는 낚싯대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하는 낚시보다는
낚싯대를 많이 눕히기 때문에 이 수중사의 각도는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상태에서 은어가 이렇게 뭐 유영을 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중사가 보통 수심이 약 한 50 정도 되는 정도에서 각 낚싯대 각도를 이 정도 유지한다면은 은어는 코골이가 이 정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유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모리를 쓰는 채비였기 때문에 하덧줄의 길이가 조금 길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짧은 정도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텐션을 이렇게 가해주고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각도 약 한 20에서 30도 사이 정도 각도를 좀 많이 줍니다. 저는 40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 물론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는 낚시를 할 때는 당연히 수중사를 거의 세워서 은어가 이 수중사의 저항을 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낚시 조법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포인트 여건이 전체적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은어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포인트들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 어느 정도 에리어가 정해진 포인트에서는 그 포인트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여긴 나의 터야 라는 식의 어떤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은 조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어떤 주어법을 그 생각한 포인트에 넣었을 때 아무래도 은어가 걸려 나왔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을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은어가 돌아다니다가 얻어 걸리는 부분은 뭐 은어를 많이 잡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걸 적용했을 때 적중했을 때가 아마 기쁨은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 텐션을 쓰면서 현재 덧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하 덧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채비 제가 이렇게 채비의 끝 부분을 정렬해 놓은 걸 이렇게 매듭을 해 놓은 걸 보시면은 여기에 끝나는 부분에 이거는 이제 합사 타입의 그 편물 매듭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제조사가 어디였는지 이거 좀 까먹었는데 0.25 이게 합사 타입의 줄입니다. 합사 타입의 줄인데 생각보다 이건 브랜드가 괜찮은 브랜드라고 합사에서는 그 루어 낚시에서는 좀 많이 알아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이거 뭐잘 끊어지더라고요. 이 매듭하는 도중에도 좀 잘 끊어져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매듭의 크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합사를 이용을 해서 한 2년간은 좀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거기다가 저는 바로 이렇게 팔자 매듭되어 있는 라인을 바로 결속을 합니다. 바로 결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따로 이렇게 짜투리 라인을 주지 않고 보통 단봉 라인을 쓸 때는 짜투리 라인을 줘서 거기에다가 이 핫어줄 내지는 이제 시즌 후반부에 가게 되면 코골이 목줄 자체를 좀 길게 쓰기 때문에 코골이 목줄 자체를 바로 결속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채비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합사를 조금 가는 라인을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결 매듭으로 서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팔자 매듭을 해서 여기다가 채워주는 타입이 아니라 직결 매듭으로 보통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의 장점은 만약에 현장에서 핫어줄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바로 여기다가 다시 팔자 매듭을 채우면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낚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면 실제 수중사도 스크래치가 다 발생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수중사도 사실은 다시 어느 정도 길이가 많이 짧아져 있지 않다면 커트를 하고 다시 어느 정도를 매듭을 묶어서 다시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쪽 매듭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수중에 진짜 애매한 지점에 이렇게 유형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은 아래로 흘러나가는 물하고 위쪽으로 흘러나가는 물하고의
흘러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아래는 바닥에 돌들도 있고 주변에 저항이 될 수 있을 만한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쪽에서 좀 돌기도 하고 어느 정도 물이 흐르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나 물 수면 위쪽으로는 물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면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중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물 안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매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뭐 이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걸리는 게 아니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로 텐션에서 제가 이쪽 매듭에 좀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제 각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낚싯대를 살짝 세울 때입니다. 낚싯대를 살짝 세우면은 당연히 수중사가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서 이제 같은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수중사가 이렇게 뒤로 살짝 밀리게 됩니다. 이 밀리게 되면은 이제 은어는 계속해서 꼬리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면적이 좀 커져가지고 수중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중사는 더 뒤로 밀리려고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프로로카반 라인 하나를 따로 쓴다면 이 중간에 이런 매듭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려고 하는 이 줄을 더 뒤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 부피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의 부피를 최대한 조금 저는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매듭으로 인해서 뭐 보통 뭐 터진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매듭을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 매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어낚시에서 사용하는 기본 매듭들을 쓰면은 어느 정도 터지는 거는 뭐 스크래치가 없었으면은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면적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낚싯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줬을 때 살짝 밀렸을 때 은어의 꼬리짓을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꼬리짓을 하고 다시 너무 포인트를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낚싯줄을 좀 눕혀준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다시 전환을 해서 그 포인트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텐션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 이 채비의 전체적인 어떤 매듭에서도 아무래도 하덧줄과 수중사가 연결되는 이 매듭 부분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시즌이 가장 활발할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채비이고요. 보통은 시즌이 가장 활발할 때 제가 사용하는 이런 코골이 타입은 이렇게 수동 코골이죠. 이런 수동 코골이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수동 코골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코골이에 대해서 다들 뭐 요즘엔 다 원터치 코골이를 바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런 수동 코골이를 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뭐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수동 코골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우리가 그냥 이 원터치 코골이 같은 경우에 거리가 한쪽이 없어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코골이가 은어를 이렇게 유형시킬 때 한쪽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걸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짝 텐션을 줄 때 이 코골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바리바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가 원터치 코골이도 굉장히 가늘게 나오는데 좀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조금 과도하게 공중박기를 할 때 시은어가 코골에서 이탈돼 버리는 현상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뭐 내가 그렇게 심하게 챘나, 심하게 내가 공중박기를 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코골이에서 은어가 쉽게 탈출해 버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마가스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선이 조금 더 굵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코골이가 그냥 완전히 쇠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텐션이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은어를 이제 코를 걸어서 만약에 내가 줄을 이렇게 당긴다라고 했을 때 코골이에서 그러니까 이 은어의 좌측 코와 우측 코에 가해지는 이 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어가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양쪽에 균형이 없기 때문에 은어가 아무래도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갖거든요. 이쪽으로 만약 잡아당기면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양쪽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면 내가 정자세로
이렇게 은어를 당길 때 은어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내가 당 힘의 방향의 반대로 자꾸 어긋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에 약간의 텐션을 주어가면서 하는 낚시에서는 이 코골이의 양쪽 축에, 그러니까 이 묶어지는 부분이 정센터로 와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어디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동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당겼을 때 코골이 한쪽이 이쪽으로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반대로 이렇게 끼워놨으면 이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코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당기는 낚시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주 시즌 초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수동 코골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편물 매듭도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짱짱하게 재가지고 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편물 매듭을 합니다. 어차피 은어의 코골이는 이렇게 들리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은어를 계속해서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코골이를 사용을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코골이줄의 형태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별거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당길 조법을 사용을 할 때 거의 오모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은어를 유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큰 경류들, 예를 들어서 동방천 상류에서부터 중류에는 거의 살수가 흐르거든요. 그런 데서도 보통 오모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보통 오모리로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는 호수 중에 가장 작은 호수가 0.35부터 0.55, 0.55 제품, 0.85,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2호라든지 3호, 4호. 근데 이렇게 4호처럼 이렇게 큰 오모리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건 그냥 거의 튼 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3호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좀 물살이 있다라고 하면 2호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모리 조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오모리는 은어를 땅바닥으로 강제로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앵글러 분들이 확실하게 이 오모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중사의 각도가 우리가 은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중사 전체가 어느 정도 물살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낚싯대 전달되는 느낌은 조금 강한 저항감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은어한테 그 정도의 저항감이 느껴지고 있는지, 그것도 보통 어떤 그 수심이나 수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트레이닝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동 똑딱이 코골이를 저는 즐겨 사용을 합니다. 매우 심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은 되게 이 조가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가 적중한 조법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꽉 묶어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은어가 걸렸을 때 이렇게 요동칠 때, 코골이에 걸려서 요동칠 때 위쪽으로 줄이 당겨 올라가는, 이 코골이가 당겨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겨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0.35에서 0.45 정도의 합사로 폐물 매듭을 좀 짱짱하게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코골이는 이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그런 조법처럼 항상 이렇게 수중사가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은어 낚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